네, 강인철 지금 현 중앙경찰학교장인데요. 이 과거 지난 촛불 집회 당시에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당장 그 글을 SNS에 올린 그 글을 내려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지금 경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 수사관 간의 초유의 충돌이 이뤄졌습니다. 차벽에 붙인 꽃 스티커 떼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얘기였는데요.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다라고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얘기했는데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SNS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글을 내려라라고 했는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되돌아올 것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실 무근이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얘기했고요.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나를 자천시킨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거를 지금까지 부인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된 얘기가 양쪽의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이제 쓰시느라고 분주하셔가지고 제가 안 쓰고 이야기할게요. 예, 아니 하나만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민주화의 성지 삭제 압박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철성 현 경찰청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고요. 이철성 경찰청장 외압 논란, 강인철 막말 갑질 논란, 부하 간부 폭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검찰, 군 모두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경찰청장만 지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 쪽도 개혁을 위해서 새 정부에 맞게 개혁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하가 이 자천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좀 공정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청장하고 교장이 다투는 모습이 아주 국민 입장에서 정말 보기 안 좋고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게 그 이전 투구다. 이전 투구다. 아까 이게 서양호 소장님은 견자를 썼는데 저는 이게 구자를 썼는데요. 정말 이게 안 좋고 왜냐하면 청장의 지금 논란은요. 바로 이게 촛불 비하 발언, 물론 진위 여부 다툼은 있어요. 또 이렇게 그 민주화 성지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전체 취지는 오히려 이게 광주 시민을 좀 이게 막간 이게 높이 평가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문제 삼았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청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교장도 뭔가 이게 의견 갑질 논란이나 이렇게 공건 부당 사용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개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둘 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이 부하의 글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벌써부터 김칫국 이렇게 써봤는데요. 사실 뭐 지금 이 검찰 개혁에 지금 모든 게 초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의 지위나 역할, 권한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이 너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경찰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인권 무시라든지 상당히 또 이런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들에 대한 비판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철성 청장이 진짜 이 촛불 시위를 비하하고 그리고 그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폄훼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책임은 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경찰 내에서 이렇게 하극상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은 진짜 아직 벌써 배가 부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하극상일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은 뭐 적법한 이기제익이 될 수 있고 여러 시각에 공존하는군요. 김 부장님. 두 사람이 보니까 뭐 누가 옳으냐 하면은 일단은 경찰청장 윗사람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종합 팩트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사람 다 저는 이 정권 교체돼 가지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서로 내 탓이다. 당신 탓이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경찰이 그동안 사실은 국민들한테 또 비판을 받아온 것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비판을 받아온 게 많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을 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려면 경찰의 어떤 능력을 또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 개혁하는데 서로 내 탓이오 그러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동잎 떨어지면은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경찰 같은 데서 하극상이 일어났으면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엄격한 유괴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경찰 조직에서 하극상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이런 그 꼴보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의 처신을 물러날 잘해야 때 된다. 물러날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독잎 떨어졌는데 지금 봄인지 알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빨리 물러나는 게 서로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오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맨은 뭐냐면 징조인데요. 적폐 경찰 청산의 징조다. 그래서 적폐 청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적 청산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제도 개선의 문제인데요. 인적 청산 문제는 바로 과거에서 있었던 이철성 청장의 촛불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지난 행적들이 다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적 청산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경찰은 과연 하명 수사라든가 정치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도 개선으로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청장으로도 독립돼 있는 수사본부들이 만들어진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마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 권한을 가져올 만큼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경찰이 인적청산과 이런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들을 스스로 이뤄나가는가에 따라서 검찰로부터 이양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비례할 것이다. 경찰발 적폐청산의 신호가 쏘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사실무근이다. 그 다음에 전화했다. 가 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냥 그 당시 그 2016년 11월 21일 전후 그 19일 전후에 그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하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이 강주일보, 강주에서 발간된 지역지죠. 강주일보 2016년 11월 21일자 기사 제목이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민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화재의 페북 게시물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이라고 이미 2016년 작년 11월 21일에 이미 이란 기사가 강주 현지에 있는 강주지역신문인 강주일보에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쭉 보면 이 전화를 했다라는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게시물이 11월 19일 오후 갑작스레 삭제되기 전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강주경찰청장 간 전화 통화가 있었고 이후 강 청장이 직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경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이미 이때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걸 갖다가 그 진실 공방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철성 그 경찰청장은요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언론계에서 그 방송의 공정성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2008년 8월 8일 불과 9년 전에 말 그대로 KBS 전영주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키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때 80년 전두환 이후에 최초로 국가 공권력이 KBS 공영방송 KBS 국가기관 방송에 무단 침입을 한 날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 당시에 지휘자가 영동포 경찰서장이었던 이철성 서장이었고요. 이 이철성 서장이 이 사건으로 이후 승승장구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간 게 공보관입니다. 언론 플레이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양문석 이사장님의 좀 주관적인 생각이시고요.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외압 논란, 강인철 막말 갑질 논란, 부하 간부 폭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검찰, 군 모두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경찰청장만 지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 쪽도 개혁을 위해서 새 정부에 맞게 개혁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하가 이 자천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좀 공정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청장하고 교장이 다투는 모습이 아주 이게 국민 입장에서 정말 보기 안 좋고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게 그 이전 투구다. 이전 투구다. 아까 이게 서양호 소장님은 견자를 썼는데 저는 이게 구자를 썼는데요. 정말 이게 안 좋고 왜냐하면 청장의 지금 논란은요. 바로 이게 촛불 비하 발언, 물론 진위 여부 다툼에 있어요. 또 이렇게 그 민주화 성지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전체 취지는 오히려 이게 광주 시민을 좀 이게 막간 이게 높이 평가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문제 삼았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청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교장도 뭔가 이게 의견 갑질 논란이나 이렇게 공건 부당 사용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개는 전에 별개 사안으로 둘 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이 부하의 글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벌써부터 김칫국 이렇게 써봤는데요. 독립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도 개선으로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청장으로 독립돼 있는 수사본부들이 만들어진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마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 권한을 가져올 만큼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경찰이 인적 정상과 이런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들을 스스로 일어나가는가에 따라서 검찰로부터 이양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비례할 것이다. 경찰 적폐청산의 신호가 쏘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사실무근이다. 그 다음에 전화했다. 가 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냥 그 당시 그 2016년 11월 21일 전후 그 19일 전후에 그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하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이 강주에서 발간된 지역지죠. 강주일보 2016년 11월 21일자 기사 제목이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민안전 광주 경찰이 지켜드립니다. 화재의 페북 게시물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이라고 이미 2016년 작년 11월 21일에 이미 이란 기사가 강주 현지에 있는 강주지역신문인 있는 강주일보에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 검찰 개혁에 지금 모든 게 초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의 지위나 역할, 권한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이 너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경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인권 무시라든지 상당히 또 이런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들에 대한 비판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철성 청장이 진짜 이 촛불 시위를 비하하고 그리고 그 강주를 민주화 성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폄훼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책임은 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경찰 내에서 이렇게 하극상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은 진짜 아직 벌써 배가 부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하극상일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은 뭐 적법한 이기적이 될 수 있고 여러 시각에 공존하는군요. 김 부장님. 두 사람이 보니까 뭐 누가 옳으냐 하면은 일단은 경찰청장 윗사람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종합 팩트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사람 다 저는 이 정권 교체돼 가지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서로 내 탓이다. 당신 탓이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경찰이 그동안 사실은 국민들한테 또 비판을 받아온 것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비판을 받아온 게 많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을 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려면 경찰의 어떤 능력을 또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 개혁하는데 서로 내 탓이오 그러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동잎 떨어지면은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경찰 같은 데서 하극상이 일어났으면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엄격한 유괴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경찰 조직에서 하극상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이런 그 꼴불견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의 처신을 물러날 잘해야 때 된다. 물러날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동잎 떨어졌는데 지금 봄인지 알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빨리 물러나는 게 서로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오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맨은 뭐냐면 징조인데요. 적폐 경찰 청산의 징조다. 그래서 적폐 청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적 청산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제도 개선의 문제인데요. 인적 청산 문제는 바로 과거에서 있었던 이철성 청장의 촛불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지난 행적들이 다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적 청산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경찰은 과연 하명 수사라든가 정치 경찰로부터 네, 강인철 지금 현 중앙경찰학교장인데요. 이 과거 지난 촛불 집회 당시에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당장 그 글을 SNS에 올린 그 글을 내려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지금 경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 수사반의 초유의 충돌이 이뤄졌습니다. 차벽에 붙인 꽃 스티커 떼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얘기였는데요.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다라고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얘기했는데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SNS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글을 내려라라고 했는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되돌아올 살아 돌아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실 무근이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얘기했고요.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나를 자천시킨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거를 지금까지 부인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된 얘기가 양쪽의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이제 쓰시느라고 분주하셔가지고 제가 안 쓰고 이야기할게요. 아니 하나만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민주화의 성지 삭제 압박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철성 현 경찰청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고요.